지금부터 제2차 2020학년도 총학생회전단 입후보단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실무국장 김준수입니다. 먼저 토론회의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약 10분간 듣고 후보자 간 토론 20분, 그리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30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를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잘 들으시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우 여러분들은 후보자 간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 2번 오성훈 정후보, 정우식 부후보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정후보 오성훈, 후보 정홍식입니다. 저희 부름은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대학 생활과 우리 강원대학교를 함께 꽃피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1부 순서로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후보단의 생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고 2020년에는 대학평가 A등급,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2030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는 콜라보 캠퍼스, 아이디어 캠퍼스, 오픈 캠퍼스, 멀티 캠퍼스 4가지 전략을 선정하였고 교육, 연구산학 협력, 지역 연계, 특성화, 대학 경영 5가지 부분의 실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위의 과제들과 전략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대학의 발전 전략이라는 중대 사안에는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름은 현실적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 평가부터 앞으로의 강원대학교 비전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름은 총학생회가 중점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3가지 사항을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과 상생하는 오픈 캠퍼스라는 강원대학교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과의 연계 및 상생 강화이며 두 번째로 취창업 지원을 통한 대학 평가에서의 좋은 점수 획득은 물론이며 강원대 학우들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 총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의 이미지를 만드는 요인까지 이렇게 3가지 사항에 대한 저희 후보단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름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여 함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핵심 전략이기도 한 오픈 캠퍼스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 본부 차원에서만이 아닌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연계 활동 및 사업을 통해 학우분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의 외부적인 평가에서도 강원대학교가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작금의 상황은 대학 혹은 지역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각자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학과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강원대학교의 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저희 부름은 대학도시정책협의회의 학생 의견 반영, 강원지역 워크숍, 호문골목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이것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스터디 지원, 취업 박람회 유치 등 취창업 지원을 통한 대학 평가에서의 좋은 점수 획득과 강원대 학우 여러분의 실질적인 만족도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께서 고민하는 문제들 중 하나인 진로 문제를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측에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취업률이 하나의 지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요인 중 저희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학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원률은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의 하나이기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강원대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충원률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대학과 지역이 상생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취창업 지원을 통해 강원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강원대학교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강원대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실행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학우 여러분의 이탈률을 줄임과 동시에 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 혹은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강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바탕이 되고 학우 여러분의 공감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름은 앞으로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우 여러분과 함께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그 계획에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한 이번 부름 후보단의 생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만 아닌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상생 발전, 그리고 대학 평가의 좋은 높은 평가, 그리고 좋은 대학의 이미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신진현 전 후보, 신재성 부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1번 박구매 정후보 신진현. 부후보 신재성입니다. 네, 기호 1번의 강원대학교 비전에 대한 주제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비전 2030에서는 통일한국의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 강원대학교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나오게 되었고, 그 목표를 위한 전략들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각기 각 부서의 정책들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의 비전 2030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통일한국 중심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대학 본부에서 세운 4가지 전략인 콜라보 캠퍼스, 아이디어 캠퍼스, 오픈 캠퍼스, 멀티 캠퍼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강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 비전을 함께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희 박금은 강원대학교에서 설립한 비전 2030에 있어서 누락이 된 부분이 바로 학생사회의 역할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총학생회도 이 비전에 대해 학생사회의 역할을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 박금에게 통일한국의 중심 대학은 강원대학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통일 이전에는 준비 단계만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연구의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된 DMZ 국토순례와 철원군과 함께 진행한 자치기구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들 모두 통일과 4대 전략 중 하나인 오픈 캠퍼스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저희가 통일에 대해 특성화된 대학이 된다면 정말로 통일이 되는 이유, 북한이라는 매우 큰 시장을 누가 먼저 개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미리 통일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강원대학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학생사회도 이 통일한국의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가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박금은 지역사회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과의 연계적인 부분이 춘천에 한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대는 강원대를 대표하는 지역 거점 대학교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소재의 다양한 시군들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생사회와 접경 지역, 그 외 지역을 이어주는 커뮤니티들을 구성할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연계 활동 및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지역과의 유대를 통해 강원대학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관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춘천과 강원도 모두를 이어주는 관계망이 강하게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강원대학교가 경춘선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 저희가 맞이하게 된 것은 서울 따라가기에 준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 학교만이 강원도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사회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고립주의적인 노선이 구축되어 교내만의 중점을 두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높아지는 수요에 따라 교내만으로는 이제 우리 대학 문화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춘천은 타 도시와 다르게 시내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의 중심에 강원대학교가 있을 수 있으며 문화 및 학술 교류에 있어서 허브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더욱더 발전한 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저희는 공약에서도 춘천시 대학들의 연합 동아리를 신설하는 부분과 강한전의 의미도 경쟁보다는 교류와 상생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 캠퍼스는 영서 지방의 중심에 위치해 접경 지역과 강원도 이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 영서 지방과의 연계 구축에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춘천 캠퍼스가 영서 지방을, 삼척 캠퍼스가 영동 지방의 중심이 되어 강원도의 중심에 강원대학교가 서게 된다면 저희의 활동 반경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이제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는 교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시야를 교회로 돌려야 합니다. 교류와 상생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꿈꾸는 이상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꿈꿔갑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한국의 중심 대학인 강원대학교의 내일을 저희 박군과 여러분들이 함께 바른 꿈으로 나아갑시다. 이상 기호 1번 주제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대학본부의 슬로건인 통일한국 중심 대학에서 학생사회의 역할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지역사회의 연계와 춘천과의 관계망 구축을 통해 교류와 상생으로 발전을 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주제 토론하는 시간 20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호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2015년도 저희가 D등급을 맞을 때에도 총학생회에서 견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그때 견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덜 되었고 그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직면했기에 어떻게 보면 통보 형식으로 그런 D등급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제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당시 총학생회에서 총장님과 직접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대학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냐 했을 때 그 질문과 답변으로서 모든 견제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총장님께서
강원대학교가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학생회는 이후에 대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D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꿈에서 대학 구조조정 TF라던가 학부제 개선에 있어서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고요.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직시 없는 상태에서 대학 평가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학우분들께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식으로 대학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바꿈 측에 정확한 기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해왔던 저희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이 현재 대학 평가 혹은 대학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숙사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어떤 일이 시작됐고 이게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알린 체계를 먼저 구축해서 학우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같이 도출해내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 학우분들에게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매년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지침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우분들에게 알리고 있다 보면 총학생회가 대응을 하게 있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가 그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라는 것이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학우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후보단의 자격과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거를 전달하겠다라는 것밖에 저희가 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떻게 부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한번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만약에 대학 평가에 대한 구조가 저희가 학우분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집을 수렴을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결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고 명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갖고서 어떠한 기준으로서 이 대학 평가를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학생 투표로 넘길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설문조사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박금 측에서 말했듯이 총학생에서 기준 잡는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서 이제 또 소통을 했을 때 그냥 우리만 믿고 따라와라는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정확히 좀 더 구체적인 아니면 또 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더라도 저희는 대학본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 정도 시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학우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종합하고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학본부와 같이 대학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연계 사업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공약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강원 지역 연계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공약이고요. 강원도에 있는 여러 지역 시군들과 연계해서 취업 및 지역 연계, 봉사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대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학술적인 연구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부후보님과 같이 진행하였던 철원에서 진행했던 자치기구 워크숍이 가장 큰 여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요. 취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대학생적인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학우분들께서는 활동의 기회 그리고 취업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DMZ 국토순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자치기구 위주보다는 일반 학우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로 작년보다 걷는 양을 조금 늘려가지고
국토 정말로 통일을 조금 염원하고 기원하는 의미를 살릴 것이며 국토 순례라는 그 행사의 의미를 조금 고치시켜 보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도 강원 지역 워크숍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정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강원 지역 사회와의 교류로 강원도가 같이 강원대가 같이 상생하는 이제 그런 강원대를 만들고 싶은데 정말 취지는 좋은데 봉사나 아니면 뭐 활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역과 연계해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학우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원주에 있는 혁신 기업이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과도 저도 모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재계 순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면서도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몰라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무원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고요. 알면서도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이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했던 지역보다 낙후됐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이 저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나가시는 학우분들에게 강원도 철원군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춘천에서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그 지역이 본인과 굉장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친밀감이 굉장히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우분들이 강원도로 취업을 해라 이런 걸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나와 맞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행사들을 통해서 연계 활동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약이 취업 부분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고 취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비전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름측의 기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대학교가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모토를 가짐으로써 작년에 있었던 대학 평가에서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원대학교는 서울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권에 준하기에는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색이 있는 전략을 통해서 강원대학교가 발전해야 하고 학우분들이 이 강원대학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이런 모토와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에게 이 통일의 중요성 그리고 강원대학교가 왜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모토를 선정하였는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양측에서 이제 제시한 것처럼 워크숍 프로그램 그리고 DMZ 국토순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우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강원대학교가 왜 이런 특색을 가지고 강원도라는 특색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강원대학교 소속감도 가지면서 학우분들께 그런 모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꼬리 질문으로서 모토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 외에 과연 이 통일한국 중심대학이라는 이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는 걸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우분들이 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모토가 강원대학교에 왜 이제 선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대학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경춘선이 뚫리면서 오히려 학우분들의 외부 유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학우분들께서 이제 강원도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제 서울에 이제 접근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고 경기권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고, 오히려 춘천에 계신 학우분들, 대학생 분들도 외부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강원도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가 물론 서울권에 준하는 그런 현재 상황을 갖추진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생함으로써 지역에서 학우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요구함으로써 학우분들이 그래도 서울권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이곳 춘천 혹은 더 나아가서 강원도가 서울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녹여들고,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자체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적인 유출이라던가 학우분들의 이 강원도에 대한 만족도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께서 이에 대한 모토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겠는가를 여쭤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과는 좀 답변이 좀 다른 답변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 후보가 말했듯이 그런 활동들로 학우분들이 일단 대학을 이해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로 저희는 끝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그 뒤에 어떤 활동을 바라는지는 참여도를 보고서,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를 보고서 저희가 구축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아마 모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춘선이 뚫리면서 수도권 대학으로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뭐 서울 문화 따라가기라고 이제 아까 설명해서 들었는데, 그러면은 교내 문화는 지금 현재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학우분들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교내에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활동으로 많은 활동들을 신청받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혹시 왜 무시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모든 대학 문화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참여도의 문제, 지난번에도 저희 쪽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참여도의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학의 문화라고 대학 문화에 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아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부름측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중앙 동아리 숫자가 몇 개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중앙 동아리 숫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제가 1학기 기준 들었을 때는 100개가 조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체육분과장을 이제 역임하고 있을 때 1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개강총회 기준으로 86개였습니다. 근데 2학기 개강총회 기준으로 동아리가 81개로 줄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중앙동아리는 매번 총회 때 등록이 되게 되는데 매번 2개 이상의 동아리가 신규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아리 수가 5개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학교 동아리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동아리가 있지만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동아리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동아리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동아리에 대해서 참여한 학우분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학교 대학 문화가 어떠한 현상을 미치고 있는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아리 대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동아리를 과연 몇 개나 해보셨는가, 경험이 있는가, 그럼 우리 중앙 동아리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한번 지나가는 학우분들께 여쭤보십시오. 중앙 동아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학교 행정 사회 구조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가 살아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 자치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 인지
인정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꼬리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동아리는 이제 교외로 뻗어 나가서 활동을 해서 그걸 구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내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약에서도 내걸었었던 행사기획 공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앙 동아리를 가장 타겟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 있어서 전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앙 동아리에게 행사 기획에 대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 예산과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즉 교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도 활성화를 시킬 거고요. 총학생회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중앙 동아리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외에 대해서도 기회를 조금 더 제공을 하고 지금도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그리고 춘천교육대학교와 동아리들이 동아리 차원에서의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내게 되고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이 학교 간의 교류를 물꼬를 트자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고 있는 교회적인 부분이 큰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는 교내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교회에 대한 물꼬 트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1번 후보자분들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은 2번 후보자분들에게는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갖고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의 상황에 맞춘 저희가 걸맞은 지역과 상생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학생분들 개개인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추창업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대학 이미지 제고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번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학생회 차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정말 저희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은 학우분들께서 믿고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학우분들께서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저희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분들에게 현재 지금 대학 평가가 있다. 지금 대학에 중대한 사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참여를 하라가 아닌 저희는 학우분들께서 대학의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대학에 참여할 수 있게 이 대학을 좋게 만드는 것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이 처한 환경 예를 들면은 춘천시 환경이라든지 강원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학우분들께서 이 학교가 그래도 좋은 학교구나 이 학교가 처한 지역이 그래도 좋은 학교구나 내가 만족스럽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총학생이 우선적인 제일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학우분들께서 이 학교를 내가 졸업장만 따고 떠나는 학교가 아닌 내가 이 학교와 지역에서 머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음과 동시에 학우분들께서 개인적인 취업 혹은 창업 이런 개인적인 결과도 좋게 얻게 되겠고 그리고 지역의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학우분들께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만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이제 저희가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의 일단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우분들께 일단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 다음에 학생분들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저희 부름은 제일 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 간 주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제2차 공개 토론의 일부에서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 주시고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은 2부 때 진행할 예정이니 지금은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도고동문학과 이근태입니다. 이번 후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탈률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탈률을 좀 막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혹시 원인이 정확히 뭐라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부터 말했던 이탈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학우 여러분들이 이탈을 한다는 이유는 학교에 어떻게 보면 애착이 없는 거고 애교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1번 측과 저희도 말했던 문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확대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고 처음에 말했던 문화를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학우분들과 소통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고 그리고 학우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문 기자 강찬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1번 후보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하실 때 2번 후보단에게 대학 평가 관련해서 소통을 통한 의견 제시나 전달에서 벗어나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1번 후보단 공약에 있는 대학 구조조정 TF팀 구성과 학부제 개선 등 1번 후보단의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현재 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지 혹시 부 후보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공약인데 질문 받아도 되나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혹시 방금 질문하신 학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공약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질의응답 당시에 기준과 원칙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 2번 후보단이 소통을 강조하니까 혹시 1번 후보단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질의응답 때 말하신 거라고 하셔서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상의할 시간. 네, 우선 대학 구조 조정에 있어서 15년도 당시에 한림대학교 그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보고서가 1000페이지였고 강원대학교의 보고서가 30페이지에 이런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그 부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교육 정책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더 확실한 평가 기준에 대하여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부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제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 좀 지났는데 이 학부제가 학과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토대로 대학 본부에 학부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번 후보단의 원칙과 기준은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통한 해결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법률 조항과 그것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저희 2015년 평가 당시에도 저희 강원대학교는 꿈설계 과목 자체를 취업적인 전략에 있어서 학교의 큰 전략으로 내세웠었지만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아예 학점을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목 자체를 아예 빵점 처리해버리는 0.5를 부여해버리는 사태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 기준에 맞아서 학교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총학생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공학과 회사학번 정영훈입니다. 두 후보단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기숙사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본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좀 더 나은 그리고 확실한 신입생을 학교에 좀 품기 위해서 신입생이 기숙사에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꽤 너무 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 강원대학교 입시 자료가 나가 있는 상태에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신입생들은 다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두 후보단이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그저 대학 본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저는 이거는 되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결사 반대로 진행을 하실지 이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모든 발생한 일들에 대한 두 후보단의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두 후보단 준비가 되시는 후보단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답변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 동시 정책 협의회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대학 본부에 어필한다고도 말을 했고, 물론 거기서 이미 지금 시행한 그 기숙사 신입생 유치를 저희가 뭐 지금 당장에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는 일단 그런 시스템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내년에 신입생이 유치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고 내년에는 기숙사생의 어떻게 보면 비율을 재학생을 조금 더 이번 그런 사태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질문 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입생 유치를 통해서 충원율을 감당하겠다고 한 대학 본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저희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 후보단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신입생이 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강원대학교 지금 학생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껴서 뜻을 모았다면은 총학생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대표, 그러니까 학생의 대표는 총학생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총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말했듯이 학생들이 알아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고 그거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먼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을 강조했고, 학생들 의견을 소통을 이제 받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1번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예시로 들어줬던 기숙사 문제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교 행정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학생 사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자치기구가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저는 의문을 먼저 들게 되고요.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은 총학생회가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가 모든 학교 행정 구조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총학생회에서 발표했던 그 대자보의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 총장 선출에 관해서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에서 저희가 아무리 외쳐댄들 학생들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되겠습니까? 교원들 위주의 사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박꿈에서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차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 그것이 방금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총장 선출에 관련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 평의위원회의 권한 또한도 더욱더 강해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의원의 의결권조차도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를 예로 들면은 기숙사는 되게 대학 본부에서 뭐 감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고 어찌 보면 총학생 입장에서는 결과를 들은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대학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예. 대학 본부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학 본부 내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학 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구가 어떤 기구가? 가장 크게 대학 평의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과 16학번 김영식입니다. 저는 양측 후보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년 3월에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학생 대표 비율이 4%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 후보단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 먼저 답변. 네. 상당히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학생 또한 그 구성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원 중심의 이 학사 구조와 행정 구조는 상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1년 많은 학업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보다 전문성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러한 전문성과 그리고 그러한 연륜으로 투표권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이 대학은 교원과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많은 수를 반영하고 있는 이 학생의 투표권이 단 4%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탄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총학생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비율이 더욱더 많이 증가되어서 학생들이 이 총장 선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보름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측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총학생회에서 대자보를 작성한 것처럼 현재 총장 선거의 비율이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총장 선거에 지금 입후보자 하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회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위한 공약을 위주로 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을 위한 공약은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총장 선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회의체의 대학평의원회에 제가 올해 소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일단 올해 구성 자체를 굉장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식으로 통보식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큰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원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책임감이 없는 상태로 교수님들도 굉장히 회의 참여를 안 하시고 이제 의석수가 안 돼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올해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이제 또 올해 진행이 되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바로 대학평의원회를 사전에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총장 선거가 3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부터 이제 이건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장기적으로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고 현재 대학평의원회 학생 비율은 총 5명입니다. 삼척 캠퍼스와 독일 캠퍼스를 합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교수님의 비율은 지금 11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생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 또한 이제 저희가 총장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김남찬입니다. 우선
후보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1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헷갈려가지고 아까 강원도만의 특색 사업이 없고 이제 서울을 좀 따라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대학교를 이해하시는 대학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저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인 단어여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 올해 강원대학교의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좀 서울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올해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총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기 전에 저희 강원대학교의 비전이 르네상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심으로 이제 밀어붙였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대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로 와라. 라는 식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었었고요. 그 부분을 지현 총장님께서 좀 탈피를 해보시려고 통일한국중심대학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이 있었지만 학생 사회 내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학교 대학 본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고 조금 오픈 캠퍼스라던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좀 학교의 문화를 자체적으로 좀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학생 사회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본부의 이 비전과 학생 사회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꿈꾸고 있는 총학생회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강원대학교를 이제 자체적으로 알리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제가 이해하는 거를 확인드리면은 학생분들께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해한 특색 사업이라 하면은 네. 그냥 좀 서울권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대학교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사업을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학우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든 15,100명 학우분들께서 움직이신다면 정말로 강원대학교의 문화가 부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학우분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총학생회가 이 문화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해서, 특히나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강원대학교의 가장 큰 특색의 사업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 없는 대학원에 저희가 평화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고 통일강원연구원이라는 기구 자체도 설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특색을 살린다면 다른 학교보다 먼저 나설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총학생에서 먼저 정착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학우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꼬리 질문 여기까지인가요? 통일에 대해서 좀. 네, 하셔도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너무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되게 설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냥 후보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혹시 이렇게 다 같이 물론 통일에 대해서 그런 통일을 지향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처럼 통일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저희 전공이 정치외교학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는 부분은 무조건 통일을 하자,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 통일 한국의 중심 대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대학교가 취할 수 있는 노선이 무엇일까? 우리 학우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한 예로 들면 지금 DMZ 같은 경우에 지질학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강원대학교의 지질학과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지질학과 학우분들께서 굉장히 취업의 기회라던가 연구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공과 통일에 대해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우리 학교가 학생사회와 대학 본부가 같이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를 하시는 부분에 있는 학우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자원과학과 김은빈입니다. 총장 선거에 대해서 기호 2번 측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점점 평의원에서 학생의 수를 증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총장 선거가 3월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시게 될 건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의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떻게 학생의 수를 더 증진시키실 건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대학평의원의 학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총장 선거가 저희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단 3개월 많게는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올해 대학평의원을 이제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명목상 사라졌기 때문에 대학평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인데 대학평의원의 그 구성원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보이콧을 한다든지 회의 참여를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혹은 총학생회장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교수님에게 강하게 규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구성과 이 회의 진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저희가 체계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평의원의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임기가 1년인데 교수님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평의원회가 그래도 교수님들이 마지막에는 회의 참여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의견 개진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 교수님들의 임기는 이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에 제가 회의 참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학우분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조교학과 3학년 이영재라고 합니다. 그 기호 1번 측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대학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과연 강원대학교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전에 있어서 대학 구조 조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약간 주제와 좀 거슬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참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2부에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지금 강원대학교 비전에 대한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정확한 학문적인 유사성이 없이 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학부제의 변환이 가장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국립대학을 상당히 통폐합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강릉 원주대학교와 저희 강원대학교가 합쳐지게 된다면 해당 유사 학과들은 같은 동일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주로 가야 될 것인지 춘천에 있을 것인지 그러면 혹은 학우들은 분명히 반대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우리 학교는 행정학과가 삼척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했기 때문에 대학 본부에서 분명히 만약에 통폐합을 하겠다고 한다면 한 캠퍼스로 학과를 몰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학생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부분을 학우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저희 또한도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크게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꼬리 질문으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그 문제가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구조조정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하나만 드릴까요? 네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형식상으로 단어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체적인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벗어나서 지방 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로 평가한다는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21년도에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충원율이나 취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권역별로 분리해서 적용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지방대학이라는 곳에 좀 기준을 완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완화가 된다 하여서 충원율이 높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정적인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입학생이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정부나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정부의 평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정책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부분을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학령 인구에 따른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정부에 대해서 한 지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일단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든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든지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평가 앞에서 있어서 총학생회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우들의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4분입니다. 1시 14분에 공개 토론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